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과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코리안 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스크린 안에서 뭐 Hello everyone, this is Billy 뭐 이렇게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진행하려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튜브 영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일어난 인생의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꾸준히 만들기 시작을 한 지 이제 1년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정말 빠짐없이 꾸준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이 한 130개 정도쯤 된 것 같은데 다 혼자서 기획을 해서 혼자서 촬영하고 제작을 해서 업로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이제 어떤 콘텐츠가 좀 좋은 콘텐츠일지, 그리고 요즘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1인 미디어 그리고 뉴 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뭐 코리안 빌리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웬 젊은 사람이 여기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나 되게 놀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코리안 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특이하게 유튜버라고는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좀 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좀 더 많이 영상이 퍼져가지고 페이스북을 희한하게 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유튜브 돌아가 보면은 이제 대문으로 제가 걸어둔 게 이제 메인 컨텐츠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 리버풀 사투리 단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영국 사투리 단어에 대해서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 제 메인 콘텐츠로 좀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영국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냥 영어 자체가 좋고 영국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영국 영어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나 영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저도 이제 1년 전에 이제 2월 달쯤에 저도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저도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는데, 저도 그래서 막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막 다들 해탈을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뭐 그런 이제 해탈을 경지에 한번 저도 도달을 하고 이렇게 일정을 열심히 찾고 있다가, 저도 방송 일이나 이런 방송 진행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참 일자리를 찾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쉽지가 않죠. 요즘 참 막막한데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되게 헤매고 있다가 문득 이제 그냥 방송 일을 하고 싶은데 방송 일을 시켜주는 데가 없으면은 차라리 내가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내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저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처음부터 막 되게 잘했던 건 아니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이제 밤도 몇 번 세보고 이제 실패도 몇 번 해보고 하면서 이제 콘텐츠라는 걸 오롯이 이제 콘텐츠스러운 콘텐츠를 좀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 메인 콘텐츠라고 요즘 내세워지고 이제 저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든 콘텐츠는 제가 제작을 하기 시작한 지 한 3달, 4달 뒤에 이제 제 콘텐츠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저 혼자서 영상을 올리고 혼자서 그냥 만족을 하는 것에 그냥 그쳐야 됐던 그런 어둠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영상이 알려지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유튜버분들은 정말 다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제 한 번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게 힘든데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정말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이 소개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BBC 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영국의 라디오도 출연을 하게 되고 올림픽 쪽이랑도 같이 해서 평창도 다녀오게 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경계가 없어서 정말 무궁무진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 온라인을 정말 잘 활용하면은 정말 온라인의 이 콘텐츠가 아까 그 박준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만 정말 뽑아 놓으면은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아주 제 이제 애기같이 아끼고 있는 저의 아기인데,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정말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그 인생의 변화를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제 직업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이 강연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누군지 이제 프로필을 써야 되는데 직업을 써야 하는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써요? 제 직업을 근데 이력서를 쓰는 경우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직업을 정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었는데 직업을 뭘로 할까라고 또 굉장히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린 결론이 유튜버 그리고 그냥 비디오 크리에이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예 새로 생겨난 단어인데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는 삶을 지금은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정말 소처럼 일해서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고요. 대신 뭐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고 굉장히 유연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버와 비디오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또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1인 미디어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뉴스 기사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오죠. 1인 미디어 무시할 수 없다. 굉장히 영향력이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미디어라는 얘기 자체를 일단 시작을 해보면은 미디어가 일단 영어 단어로 일단 매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라는 걸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고 또 어디서 소비를 하는지 그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미디어라는 단어인데 이제 1인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1인 미디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재밌는 거 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음악을 들어야겠다 뭔가 콘텐츠라는 거를 뭔가 소비를 할 때는 엄청 옛날 시대에는 이 TV와 라디오의 시대였죠. 그래서 라디오가 좀 더 이제 오래된 건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MP3 그런 걸 다운을 못 받으니까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다 살 수도 없고 아니면 CD를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이제 라디오 앞에 가서 이제 주파수를 맞춰야 하면 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라디오의 전성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DJ가 이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소비를 할 때는 라디오 앞에만 가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TV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뭐 드라마도 생기고 이제 영화도 방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드라마 본방송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TV 앞에 서 있어야 됐었잖아요. 앉아있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엄청 유명한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는 길거리가 통통 비고 다들 이제 텔레비전 앞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이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뉴스를 시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옛날식이라는 느낌이 오죠.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내가 좀 자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를 다들 다운받아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뭐 멜론이라든가 뭐 지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제한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소비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모바일이 등장을 했죠. 이제 컴퓨터보다 이제 휴대폰을 쓰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통 지하철에서 이제 여기 오시면서도 아마 뭐 계속 내려보시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이제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고 이제 휴대폰 안에서도 이제 콘텐츠를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컴퓨터와 모바일이 이제 개발이 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휴대폰에서도 이제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휴대폰으로도 동영상을 많이 찍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 들면서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콘텐츠라는 걸 이제 생산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야 이거 봐라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완전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어떤 콘텐츠라는 느낌을 가진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산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 챙겨난 이제 단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UCC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쯤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는 단어인데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제작을 한 콘텐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UCC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동영상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시청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라는 거는 뭐 진짜 감독님 아니 방송국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 그런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동영상을 만든다고 그때는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콘텐츠라는 걸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한참 유행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대표적인 콘텐츠로 그때 여겨졌던 게 그 원더걸스의 Tell Me 그때 한참 같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일반 사람들이 Tell Me 춤추면서 본인이 춤추는 거를 이제 올리는 영상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뭐 군인들이 때로 Tell Me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Tell Me 춤을 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UCC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가 프리어그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프리어그 해드립니다 팻말 들면서 돌아다니면은 이제 포옹을 해주면서 이제 뭔가 훈훈한 장면들을 담아서 올리는 그런 콘텐츠들로 UCC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뭔가 콘텐츠라는 거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것도 뭔가 찍어서 올릴 수 생산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제 이 단어가 생겨났을 때쯤에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카메라로 괜히 혼자 찍어보기도 하고 뭐 결국 이제 공개되진 못했지만 이제 혼자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런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영어 교육 콘텐츠들도 이제 좀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기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 단어가 한참 나왔을 세대가 이제 그 PMP를 쓰는 세대인데 PMP에 다들 이제 인터넷 강의 담아가지고 시청을 하는 세대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이제 강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강의도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UCC라는 인식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콘텐츠와 동영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서 생산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또 이게 1인 미디어라는 단어까지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이런 생산이 된 콘텐츠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대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퍼뜨리고 이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건데 원래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KBS, MBC 그런 큰 방송사에서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파로 쏴서 이제 전파를 해서 유통을 해야 이제 뭔가 이게 미디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만드는 건 됐었지만 퍼뜨릴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퍼뜨릴 수 있는 플랫폼까지 생기면서 이제 정말 1인 미디어라는 단어까지 이제 등장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볼 때 어디 가시나요? 이제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곳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유튜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 콘텐츠, 1인 미디어가 정말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같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 콘텐츠가 이제 크게 퍼지고 확산이 되고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도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5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고 있는 회사예요. 예전에는 유튜브 혼자 만들어졌었는데 구글이 이제 생긴 지 1년이 되자마자 이제 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구글이 인식을 하고 아예 이제 인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구글 소속으로 이제 유튜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서비스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콘텐츠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콘텐츠가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고 커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영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영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그냥 무작정 업로드를 하는 것도 뭐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업로드를 할 때 무작정 업로드를 하지 말고 플랫폼별로 좀 특징을 고려를 하고 올리면은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별로 특징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일단 유튜브에서는 이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액티브 비어즈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청을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우리가 왜 접속을 할까요? 일단 유튜브에 접속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동영상을 보러 접속을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일단 동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페이스북에 비해서 좀 긴 동영상을 올려도 사람들이 좀 끝까지 시청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타임라인을 계속 그냥 손가락으로 쭉쭉 내리다가 동영상을 그냥 마주해가지고 동영상을 살짝 보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영상이 재밌지 않는 이상 10분 넘기는 영상 끝까지 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대신에 유튜브는 이제 아예 내가 동영상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이 뭐 10분이 넘어가도 아니면 30분이 돼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러 오셨기 때문에 옆에 이제 추천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한 채널 내에서 다른 영상도 이제 파도를 타면서 영상을 몰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전에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송을 내보내면은 우리는 그냥 시청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유튜브에서는 확실히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분들과 시청을 하는 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거의 경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생방송까지 생겨나면서 완전 그냥 같이 그냥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도 아까 액티브하다고 했으니까 본인들이 뭐 되게 자발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래요, 저건 저래요,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작자분들이 바로 좀 빨리빨리 좀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적용을 시켜서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라는 말이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시청을 하는 분들끼리 또 모이더라고요. 또 이제 영상 댓글란이 있으니까 또 의견을 본인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댓글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하나의 포럼이 열려서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또 막 하나의 또 막 싸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아니면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그 이제 팬카페 같은 것도 만드시고 아니면 이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똘똘 뭉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채널에 한번 발을 담그고 채널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계속 방문을 해주시고 뭔가 단골 시청자가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태그와 쉐어라는 단어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페이스북은 특이하게 이제 태그가 되잖아요. 이제 야 이거 봐라 하면서 친구를 이제 앱 표지를 넣으면서 태그를 하면은 이 친구가 해당 영상이나 사진 같은 데 끌어와줘서 같이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쉐어 버튼을 눌러서 다른 친구들한테 영상을 퍼뜨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태그하고 쉐어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리버풀 사투리 아니면 영국 사투리 영상 같은 걸 만들면은 이제 한국 분들도 뭐 물론 재밌다고 태그를 하시지만 어떻게 또 영국 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리버풀 사람들이 몽땅 다 태그가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제가 뭐 런던 쪽에 사투리를 하면은 또 런던 사람들이 몽땅 다 태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그 기능이 정말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리버풀 사투리 영상을 올리면은 리버풀 사람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 지역 사투리 올라왔다 하면서 쉐어를 하면서 영상이 이제 퍼지는데 이게 이제 태그가 그냥 한 명 한 명 태그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태그가 잘 될 만한 영상이면은 한 명이 두 명을 태그를 하고 또 두 명이 각자 두 명을 태그를 하고 또 태그된 두 명이 또 두세 명씩 태그를 하면서 확산되는 속도가 정말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태그가 되고 공유를 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영상을 퍼뜨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폰서드 비디오라는 거를 페이스북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돈을 주고 정말 내 영상을 광고를 하는 건데 이제 아무리 뭔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뭔가 그 태그나 뭐 쉐어 그런 걸 잘 할 만한 영상을 만들었어도 이제 초기에 이제 아예 시청하는 분들이 없으면은 뭐 공유고 뭐고 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영상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기업에서 쓰는 광고 영상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아예 돈을 주고 일단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일단 뿌려요. 그러면은 뭔가 정말 괜찮은 영상이면은 그 불특정 다수가 보고 영상을 공유를 하고 태그를 하고 어떻게 반응이 보이겠죠. 그래서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돈을 들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유입이 된 시청자를 또 함께 끌고 나가서 그래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플랫폼으로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동영상 콘텐츠가 소비가 되는 곳은 아니지만 인스턴트 콘텐츠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가 이제 뭐 한 줄짜리나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쓱쓱쓱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도 보통 그런 콘텐츠로 30초짜리, 10초짜리 그런 동영상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으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30초짜리 예고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올렸어요 아니면은 뭐 의견 주세요라는 식으로 그냥 이 스테이 커넥티드 되는데 그냥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활용을 하는 경우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서로서로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동영상을 퍼뜨리는데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어디에 좀 적절한지 또 잘 생각을 하면서 다음 전략을 짜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얼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플랫폼을 이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정말 올려야 될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뭐가 좋을까 저도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제 6가지 정도로서는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를 생각해서 콘텐츠를 만들면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래도 완전 정말 어두운 저 지하 끝으로 파묻히는 일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6가지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니크니스라고 해서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어 지식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투리를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버트 할리 분이 되게 특이한 것처럼 이제 저는 영국에서 웬 아시아 사람이 눈도 작은 애가 왜 영국 사투리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냥 독특하고 유니크니스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래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또 이 브랜딩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코리안 빌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코리안 빌리에 대한 어떤 색깔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코리안 빌리라고 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영국 영어를 하는 사람, 뭐 BBC 나온 사람 그런 거라든가 영국에서는 사투리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어딘가에서 영국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뭐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 콘텐츠를 같이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저를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는 이제 shareability라고 해서 이제 이 콘텐츠가 공유가 될 만한 것인가 안 될 만한 것인가라는 걸 공유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 분들은 뭐 내가 만드는 거니까 되게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 그냥 막무가내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친구한테 야 이거 봐라고 이제 좀 뭔가 퍼널 만한 영상일까?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한번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댓글 유도라든가 또 구독 유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뭔가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마음에 드시면 공유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해야만 하시더라고요. 은근 수동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영어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마나 영어 같은 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영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콘텐츠 중에서
뭐 태양의 후예를 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준다던가 뭐 그러면은 좀 이제 좀 늦겠죠. 지금은 이제 뭐 도깨비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도 좀 늦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기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새벽에 막 밤새면서 콘텐츠를 만드시고 새벽 4시에 콘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저녁 6시나 7시쯤에 영상을 올리는 게 보통 제일 이제 사람들에게 초기에 노출이 되면서 퍼지기에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보통 그때쯤 퇴근을 하시고 아니면 수업을 다 끝내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을 켜기 시작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콘텐츠를 미리 올려놔야 사람들이 이제 가게가 미리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해놔야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콘텐츠를 그때쯤에 올려놔야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씻고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때쯤부터 콘텐츠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한 8시, 9시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리 올라와 있어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하겠죠. 그런 타이밍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지속이 가능한지라는 거를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국 영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이제 배워놓은 것도 많으니까 계속 이제 영국이라는 콘텐츠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무조건 이제 인기가 많은 콘텐츠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 그런 걸로 막 그냥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콘텐츠가 뭐 반응이 좋을 수는 있어요. 일단 뭐 100점 못해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똑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드니까 계속 회의감에 빠져요. 계속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지속이 가능한가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저는 머릿속에 그냥 이게 계속 들어있어요. 좋은 콘텐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교육 콘텐츠라는 이야기도 듣고 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냥 재밌는 콘텐츠라는 얘기도 들으려면은 사람들한테 좀 그래도 영상을 본 뒤에 좀 남는 게 있는 콘텐츠가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웃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있고 친구들과 뭐 이야기할 소재가 생기는 그런 남는 게 있는 소재가 콘텐츠가 좋은 이제 콘텐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 이제 제 강연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만의 콘텐츠,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장벽은 굉장히 낮으니까 시작을 해보면서 이제 해답을 쫓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좋은 이제 빵 뜨는 콘텐츠가 제작이 된 건 아니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서 또 아이디어가 또 샘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보면서 좋은 콘텐츠가 무엇인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여기도 만들어보고 저기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뭔가 본인만의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